1961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옆집 아저씨 같은 평범한 모습의 노인이 등장합니다. 1962년 그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죄목은 인류에 대한 범죄. 유대인 학살의 주범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이히만의 등장에서부터 사람들은 술렁입니다. 험상궂고 포악한 모습을 상상했지만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에 놀랍니다. 재판 기록을 통해 나타난 그의 모습은 평범하고 가정적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도 성실했습니다. 평범한 모습의 악인, 가정적이었던 사람이 대량 학살을 저지른 장본인이라니. 미국의 잡지 뉴요커의 특파원 자격으로 재판을 참가한 한나 아렌트는 이때의 기록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으로 발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허풍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인이라면 느꼈을 법한 양심의 가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렌트는 양심이란 인간에게 본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여건에 제약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란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저지른 대량 학살, 일반인이 느끼는 것과 다른 양심.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덕적이지 않고 인류에 대한 범죄인데도 상관의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악의 평범성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무사유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또한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어떤 탈출구도 없는 상황에서 처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라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해 못하는 재판장에게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중년의 여성이 유대인 학살에 참여했습니다. 사무직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문맹이라는 것이 탄로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일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상관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한 영화 더 리더의 원작이자 박경리 문학상을 받기도 한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는 전범의 단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죄 자체에 대해 논합니다. 주도적이었느냐, 적극적이었느냐, 피할 수 없었느냐 등을 판단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히만은 누구보다도 주도적이었기에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회가 그래서, 체제가 그래서, 상관이 시켜서, 남도 하니까 이것을 이유로 생각을 멈춘 채 행동한다면 우리 안의 아이히만을 불러내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으로 이유를 돌리는 순간 죄는 사라지고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행사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비난과 벌을 회피하려는 전략, 양심의 짐을 줄이는 잘못된 위안으로 활용됩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악의 평범성을 누구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가 쓴 마음에서 나오는 선생님처럼 자신 또한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이 원래부터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나 차림새로 악과 선을 나눴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경계하며 끊임없이 다스려야 합니다. 남도 나도 같은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재판 기록에서 보여줬던 아이히만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혹시 그가 무죄를 받기 위해 선량한 척 연기를 한 것은 아닌가요?
한나 아렌트가 속은 것은 아닐까요? 속았다면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한 생각을 담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